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좌절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길을 잃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빛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치료를 받기 전 제 일상을 가장 흔들었던 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혹은 실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불안감은 직장 생활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마저 마비시킬 정도였죠.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CPTSD 진단을 받으셨거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돌아보며 스스로 CPTSD를 겪고 있음을 깨달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CPTSD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지만 겉도는 이야기만 할 뿐 근본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담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CPTSD의 회복 과정은 무척이나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우리는 너무나 방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다 보니 정작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거의 버려진 폐가를 사서 수리하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간 방치된 집, 배관은 터졌고 전기는 끊겼으며 지붕 일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배관, 전기, 아니면 당장이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낼 기술이나 지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폐가 비유에서 배관, 전기, 지붕은 CPTSD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영역을 상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직화의 교란, 줄여서 DSO라고 부릅니다. 이 DSO는 일반적인 PTSD와 CPTSD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 자아,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손에 들릴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평정심을 잃고 감정이 폭발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과도하게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감정을 억누르다 못해 스스로의 감정과 단절되어 버리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정서 조절의 어려움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끔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
혹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면의 감정과 외부로 표현되는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정적 자아 개념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우리 안에 깊은 자기의심을 심어놓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심지어 내 인생 전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죠. 많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자신이 마치 카멜레온 같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 처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특히 눈치 문화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또한 부정적 자아 개념의 핵심입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내 탓을 하고 스스로를 결함있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거나 좋은 성과를 내도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 연결, 진정성의 문제를 겪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이 건강한 정을 맺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반대로 상처받는 것이 무서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밀어내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투영하는 투사 현상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현재의 파트너나 직장 상사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감정, 자아, 관계의 문제는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숲처럼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폐가의 배관, 전기, 지붕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세 가지 영역 중 어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감정 조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나 화가 난 사람 앞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거절당하는 경험은 나를 매우 깊은 절망에 빠뜨린다. 나의 감정이나 반응이 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느낀다. 다음은 자아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보살펴주면 그 의도를 의심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믿지 못한다. 나는 나의 진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은 서로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거나 부정적인 관계였다. 나의 부모님은 분노에 차 있거나 변덕스럽거나 지배적이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신경질적이었다. 내가 자라온 환경에는 교묘한 조종이나 불공평함이 존재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어떤 영역이 유독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물론 이 세 가지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의 다툼은 당신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 당신의 일상 기능을 가장 심각하게 마비시키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치료 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관계에서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는 제 감정을 뒤흔들었고 결국 직장에 나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수리해야 할 무너진 지붕이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누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깊이 뿌리내린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당신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부실한 기초 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을 꺼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CPTSD라는 거대한 폐가를 수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치려 하지 마세요. 압도당할 뿐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가장 크게 흔드는 문제, 바로 그 지점에 먼저 집중하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정서적 허기는 오늘날까지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폐허가 된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자신의 마음속 집을 들여다보고 가장 시급한 수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조금 더 많은 평온이 깃들기